여보,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퇴근하는 대로 일찍 집에 들어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오랜만에 다 같이 집에서 삼겹살이나 한번 구워 먹자고. 다 같이?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어머님이랑 시댁 식구들 집에 온다는 소리야? 그냥 같이 삼겹살이나 먹고 친목도 뭐 할 겸 한잔하자는 거지.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난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 피울 생각하지 말고 삼겹살을 먹던 소갈비를 먹던 당신이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먹어. 나가서 먹으면 괜히 비싸기만 하지. 삼겹살만 사다가 집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식당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먹냐? 어차피 고기 사고 야채 사고 하면 그 돈이 그 돈이야. 집에서 삼겹살 구우면 당신이 청소할 거야? 온 사방팔방에 기름 다 튈 텐데? 우리 신혼집 얻을 때 벽지며 커튼이며 새 걸로 다 맞추고 들어왔는데 기름 풀풀 날리게 삼겹살 구워 먹고 싶냐? 사람이 살다 보면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거지. 천년만년 모시고 살 거야? 좀 더러워지면 어때? 나중에 청소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 퍽이나? 쉬는 날에 청소기 한번 돌리라고 해도 언제 내 말 들은 적 있어? 집에서 삼겹살은 절대 안 돼. 전등이나 거실 TV까지 전부 삼겹살 기름때 껴서 번질번질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삼겹살 먹고 싶으면 어머님 댁에서 먹으면 되잖아. 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그 난리를 피우는데? 당연히 우리 집이 새 집이고 더 넓으니까 그렇지. 아들 집에 부모님 놀러 오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것도 어쩌다 하루 이틀이지. 당신은 내 생각은 안 하냐?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맨날 당신네 식구들 몰려와서 밥 내놔라 과일 내놔라. 무슨 무료급식소도 아니고 진짜. 너 말이 좀 심하네?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아무튼 오늘 우리 식구들 오는 건 확정됐으니까 퇴근할 때 삼겹살이랑 쌈채소랑 해서 장 좀 봐서 들어와. 나 오늘 야근해. 먹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서 먹어. 갑자기 무슨 야근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야근을 하던 안 하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난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갈 테니까 그 전까지 알아서 차려 먹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 진짜 너도 독하다 독해. 작년 봄에 남편과 결혼해서 겨우 1년도 안 지났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저희가 얻은 신혼집이 시댁에서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시댁 식구들 불러다가 같이 저녁 먹고 술 먹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자기 부모와 그렇게 친한 사이인 줄 몰랐었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매일 같이 불러서 저희 집에서 놀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인데 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화를 내고 남편과 싸운 적도 여러 번인데 도저히 이 버릇이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똑같이 친정부모님을 집에 불러오고 싶었지만 2시간 넘게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구정이 지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설 연휴 내내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시댁에서 저를 붙들고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또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안방문은 왜 잠궜어? 빨리 문 열고 나와. 닥쳐라.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 너가 지금 뭘 잘했다고 나한테 성질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등신처럼 너한테 돈만 갖다 바치는 놈이래? 마누라한테 쩔쩔매고 할 말도 못하는 등신이라고 하시더라. 너가 등신은 맞지. 근데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가져다 줬다고 그래? 머리만 나쁜 줄 알았는데 염치도 없니? 어휴 진짜 한마디를 안 지내.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식구들은 나를 등신으로 아는가 보다. 벌써 2월 중순인데 집안의 수도가 왜 얼어? 어머님 댁은 창문 열어놓고 산대? 수도가 얼면 얼었지. 왜 우리 집으로 피난을 오시는데? 어제 시골 내려갔다 오면서 엄마가 창문을 열어놓고 갔대. 그래서 보일러실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찜질방이라도 가시면 그만이지. 나한테 미리 연락 한마디 없이 불쑥 찾아오면 그만이야?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가족끼리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너는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겠냐? 야, 너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방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고 시아버지가 런닝바람으로 소파에서 TV 보고 계신데 내가 맛이 안 가게 생겼어? 맨날 나한테는 예의 지키라고 잔소리하면서 정작 예의 없는 건 당신 부모님 아니야?
그걸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잖아. 그냥 피곤하시니까 잠깐 누워 계신 거지. 소파에서 졸고 계시길래 내가 누워서 주무시라고 했어. 야,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야?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안방 부부 침대에 눕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아들 집에 와서 그 정도도 못해?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너네 동생은 집이 없니? 왜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맨날 애들 데리고 따라와서 우리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데?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너가 이해 좀 해줘. 우리도 나중에 애 낳으면 신세질 수도 있잖아. 웃기고 있네. 나는 저렇게 민폐는 안 끼쳐. 방금 퇴근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저녁밥상 차리라고? 내가 너네 식구들 밥 차려 먹이는 사람이니? 밥 차리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저녁 먹자는 말이었지. 피해의식 있어? 왜 말을 다 그렇게 꼬아서 들어? 야,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아까 전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애들 하루 종일 굶었다면서 빨리 저녁밥상 차리라고 하셨잖아. 너가 듣기엔 그게 같이 저녁 먹자는 소리니? 어이가 없네 진짜. 그리고 네 동생은 왜 맘대로 내 잠옷 꺼내 입고 있는데? 다신 입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져가던지 버리던지 하라 그래. 아까 엄마 아빠랑 왔다가 같이 저녁 먹고 돌아가려 했어. 뭘 그렇게 성질을 내냐?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들도 모두 한 식구나 마찬가지지. 내가 언제 장인 장모님이나 처남 욕한 적 있어? 우리 부모님이나 내 동생이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진상 부린 적 있어? 저녁을 먹고 가긴 뭘 저녁을 먹고 가. 아까 거실에 이불 깔아달라는 말 못 들었어? 오늘 다 같이 여기서 잘 거라잖아. 난 내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진짜 너희 식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보일러가 얼어서 왔다니까. 이기적인 건 너가 이기적이지. 찜질방 가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숙박업소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문 걸어 잠그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이 문제로 긴 말하기도 싫으니까 지금 내보내. 안 그러면 당장 이혼이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추운 날에 엄마 아빠 길바닥으로 내몰라는 거야? 너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 나도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 너가 언제 가운데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안방 침실 점령해서 빈둥빈둥 놀다가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한테 밥상 차려달라는 개념 없는 인간들이 너희 식구들인데 지금도 당신은 너네 식구 편만 들고 있잖아. 진짜 말이면 단 줄 아나? 너가 말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할게. 우리 이혼하고 이 집도 내다 팔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루 이틀 아들 집에 있을 수도 있지.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완전 눈밖에 나는 거야.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닌데 정신 좀 차리시라 해. 신혼집 구할 때 돈 없다고 한 푼도 보탠 적 없으면서 보일러가 터지던 집이 무너지던 며느리 집에 올 염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다. 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게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못할 게 뭐가 있냐? 너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기래. 그렇다고 남편으로서 나한테 잘하기를 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너희 식구들이랑 살아. 집은 내일 아침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너가 가져온 5천만 원만 돌려주면 끝이지? 여보, 나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집안에 굴러다니는 너네 식구들이나 다 내보내. 그래야 둘이 이야기를 하던지 말지 하지. 꽤 오랫동안 참고 알아듣게 설명도 해봤지만 도저히 갱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네요.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애초에 이 집을 구할 때 남편 돈 5천, 제 돈 1억 2천으로 구한 거라 딱 그만큼만 빼주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식구들이랑 지내는 게 좋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나 싶어요. 이제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제 눈치 볼 필요 없이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신혼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부모 불러대는 남편과 오란다고 신나서 쫓아오는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까지 앞으론 영영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편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바빠? 아니, 바쁜 건 아닌데 퇴근 시간 전까지 끝낼 일이 좀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글쎄, 용돈으로 드리기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려나?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무난한 건 가방이나 지갑이 괜찮을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럼 우리 누나랑 같이 돈을 합쳐서 하던가. 애매한 거 2개 하는 것보다 괜찮은 거 하나 해드리는 게 낫겠지. 형님? 형님이 여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작년에 이혼하시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데 혼자 벌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 아니야? 글쎄, 나도 누나랑은 이야기 잘 안 하니까. 당신이 이따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던가. 내가? 알겠어. 이따 퇴근하고 한번 물어볼게. 저희 남편에게는 1살 터울 누나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 때문에 남편한테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혼자 일하며 애까지 키우는 모습이 조금 안 되고 짠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종종 아이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선물을 보내주면서 나쁘지 않게 지내왔었습니다. 형님,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 올케, 오랜만이야? 나는 지금 퇴근 준비하고 있지. 우리의 어린이집 데리러 갈 시간이라서. 그러시구나.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글쎄, 내 사정 알잖아. 그냥 밥이나 한번 사주고 넘어갈까 싶어. 혹시 저희가 어머님 지갑 바꿔드릴까 하는데 형님도 어느 정도 보태실 생각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갑? 우리 엄마 지갑 있는데. 지금 쓰시는 거 10년도 넘었다면서요? 이번에 한번 좋은 걸로 바꿔드릴까 하고요.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는데 저희가 70하고 형님이 30만 보태시는 건 어떠세요?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출가 외인이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밥이나 한번 사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지갑이건 명품이건 선물을 하고 싶으면 올케 내가 알아서 해. 그럼 한 푼도 못 보태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벌어서 애랑 겨우 먹고 사는데 애도 없이 맞벌이하는 올케네랑 내가 사정이 같아? 그건 그런데 저희는 매달 시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잖아요. 아, 됐어. 우리 엄마 생일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올케는 올케가 알아서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 용돈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우가 이혼하고 난 뒤로 하도 징징대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조카도 봐주시고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일이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본인이 도움받을 건 다 받으면서 정작 해드려야 할 때는 출가외인이라며 피해가더라고요.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정작 저러면서도 본인 쓸 돈은 다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조금 욱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남편이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저기 올케, 내가 뭐 부탁 좀 하나 해도 될까? 부탁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내가 요즘 새로 만나는 남자가 생겼거든. 아, 형님 벌써 재혼하시게요? 벌써라니?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렇죠. 1년이 넘긴 했네요. 그런데 사실 그 남자가 완전 한국 사람은 아니거든. 동남아 쪽 사람인데 나랑 결혼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해. 그쪽 부모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같이 가서 하면 된다면서. 그래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을 텐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요즘 그쪽 동네가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 저야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겠죠 뭐.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지? 나도 더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나이만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새 출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문제라뇨? 그 남자랑 그 남자 부모가 내 아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분위기야. 결혼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들이랑 같이 살긴 힘들 것 같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형님이 외국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들까지 같이 데려가서 살아야죠. 그건 그렇긴 한데 원래 결혼해도 초반에 신혼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 남자도 나랑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지.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문제인데. 형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괜히 같이 가겠다고 우겼다가 이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일단 먼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자리 잡고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애를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그 사람도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 글쎄요. 저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형님 혼자 외국 나가버리면 조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키워주시겠대요? 우리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애를 전담해서 키우겠어? 같이 키워줄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올케가 우리의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데리고 살아줘. 네? 제가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직 애도 없겠다. 딱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거고 형님이 언제 애를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키워요? 지금 당장은 무리고 내가 꼭 유치원 들어가기 전엔 데리고 갈게. 웬만하면 나도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 남자 사업이 워낙 잘 된다고 해서 놓치긴 아깝더라고. 2년 정도 있으면 유치원 들어갈 나이인데 저한테 2년이나 애를 맡기실 생각이세요? 만에 하나 그때 돼서도 아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 어쩌실 건데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 뭐야? 자꾸 내 말에 토다는 이유가 뭔데? 우리 아들 키워주기 싫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 아빠도 있고 친엄마도 멀쩡하게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손에서 애를 키우려고 하세요? 아무리 재혼이 하고 싶어도 그렇지 형님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데려간다니까? 그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조카가 싫은 건 아닌데 단 2주도 제가 봐주기 싫어요. 재혼을 하건 말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애를 버려놓고 혼자 외국 나가 살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못 들었어? 그럼 이 남자가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다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낫죠. 형님은 아이 엄마잖아요? 2년 뒤에 유치원 다닐 때 돼서 아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때도 싫어해서 아이 괴롭히면 어쩌실 건데요? 아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내가 그 사이에 같이 살면서 이 남자 마음도 바꾸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지금도 싫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잘도 마음이 바뀌겠네요. 아무튼 저는 애 봐줄 마음 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맡겨놓고 가시든 애를 데리고 가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됐다 됐어. 피도 눈물도 없는 올케한테 부탁한 내가 잘못이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야. 올케도 결혼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애 안 낳는 걸 보면 성격이 됐건 몸 어디 하나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 자녀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 앞일이나 신경 쓰세요. 생각 없이 일단 낳아놓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나으니까요. 뭐야?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사람이 형님 말고 누가 있는데요?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이게 주제넘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아무튼 저는 신경 안 쓸 겁니다. 재혼을 하시던 외국을 나가시던 맘대로 하세요.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이는 적지 않게 먹었으면서 어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어머니도 손잡아줄 수 없다며 거부하셨고 신우도 얼마 못 가 그 남자한테 차였다 하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결혼 못했다고 어머님이랑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생각입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본인 신경 쓰기 싫을 땐 출가 외인이라고 남 취급해달라면서 아쉬울 때만 가족입니까?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신우와 거리 두고 살기로 했어요. 괜히 힘들게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출근 잘했어? 오늘 감기 기운 있어 보이던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어떻게 그래? 회사도 바쁜데. 아마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왜? 바쁜 거 지난달에 대충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지난달 주말에도 내내 일만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캠핑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빠? 그렇게 됐네. 막내가 이번 달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당장 사람도 못 구해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아니, 오빠 대리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막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요새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부장님 눈치 보느라 일찍 간다고 말도 못 하겠어. 아마 다음 주도 토요일을 출근해야 할 것 같고 일요일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어야지. 캠핑은 다음에 가자. 미안. 그래도 오빠는 오빠 일만 잘하면 되는데 김 부장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고 있어? 어차피 일이 많은 것보다 부장이 꼬장 부리는 게 더 많잖아. 알지. 그래도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 다른 팀원들도 다들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데 나도 회사 오래 다니려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오빠, 내가 오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회사에 휘둘리면서 일할 필요 없다니까? 오빠도 본인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김 부장한테 끌려다닐 거야?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너는 너가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지. 몸 아프다고 하루 쉰다고 하면 바로 전화 와서 난리 나는 거 너도 알잖아.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오빠 회사 그만두게 하고 우리 회사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오빠가 전공도 다르고 이쪽 분야는 아예 문외한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됐어. 말만으로도 고마워. 와이프가 사장인데 어떻게 내가 거길 다니겠냐? 다른 직원들도 다 불편해하지. 나는 오빠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불편해. 아무튼 일 열심히 하고 되는 대로 빨리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에 오빠 좋아하는 치킨 시켜줄게. 알겠어. 얼른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갈게. 응, 이따 집에서 봐. 자기도 일 열심히 해. 저는 여직원 4명과 함께 작은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월급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주말도 없이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죠. 제 남편이 키도 조금 작은 편이고 성격도 소심해서 같이 일하는 부장이 엄청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게 하고 집안일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남자가 젊은 나이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고민이 많았어요. 오빠 이번 달 월급 들어왔어? 왜 나한테 아직 안 보내줘? 아, 월급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말이지. 왜? 무슨 일인데? 다음 달에 내 사촌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작은아버지 둘째 아들 결혼한다고. 얘기한 적 있지. 그런데? 엄마가 거기 결혼식 가는데 입고 갈 한복도 없고 들고 갈 가방도 없다고 하셔서 새로 맞춰드리느라 돈을 다 써버렸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단 나한테 상의는 하고 돈을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오빠 월급 250만 원을 다 드린 거야? 그럼 어떡해. 당장 입고 갈 게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결혼식에 입었던 걸 다시 입으라고 할 순 없잖아. 요즘 한복도 엄청 비싸더라. 내가 결혼할 때부터 오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시부모님이 오빠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시니까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무조건 적금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빠 월급 관리는 내가 해주기로 한 건데 상의도 없이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장남이잖아. 부모님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 매달 용돈 보내드리잖아. 그걸로 끝인데 왜 자꾸 오빠 마음대로 하는 건데? 2달 전에도 아가씨가 발리 여행 간다고 100만 원 보내줬잖아. 오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내가 돈 많이 버니까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해? 오빠도 정신 차려야 해. 덮어놓고 막 그렇게 퍼주다가 나중엔 식구들끼리 돈 때문에 싸운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작년에도 어머님 댁에 멀쩡한 TV를 80인치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잖아. 내가 오빠 착하고 사람 좋아서 결혼한 건데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라고. 오빠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호구 잡힌 거야. 알겠어. 내가 다음부터는 자기의 허락 없이 절대 안 그럴게. 그래, 말로만 좀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남들한테 호구 잡히다 못해 이젠 시댁 식구들까지 저희 남편을 호구로 알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조금 많이 버는 편이라 생활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너무 대놓고 뜯어가니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 남편 얼굴을 봐서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 선을 넘는 일이 생겼어요. 세아가 바쁘니? 회사는 별일 없고? 네, 어머님. 저야 뭐 항상 똑같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오는 8월에 우리 집 계약이 끝나잖니? 집주인이 연장 안 해준다고 해서 이사 나가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짜.
아, 그러게요.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집 알아보셔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가 목동에 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서? 우리가 거기에 2년만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그 말씀 하시려고 연락하셨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거기도 계약 올 여름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거기도 9월에 계약 끝나긴 하는데 제 동생이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돈 총각? 혼자 살기에는 그 집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지 않니? 젊은 사람이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살면 될 텐데. 고시원이요? 제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뭐하러 동생을 고시원에 살게 해요? 친정부모님하고도 이야기 다 끝난 거니까 이제 와서 못 바꿔요. 그래도 그 집에 방도 3개나 있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원룸 전세 하나 얻어줄 테니까 사돈 총각은 거기서 지내라 하고 그 아파트에서 우리 세 식구 살게 하면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남편 돈도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가져가더니 이젠 제 집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꼭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보태달라고 한 거지. 그럼 너는 내가 친척 결혼식 가서 망신이나 당하고 왔으면 좋겠냐? 어머님이 망신 당하던 말던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새 한복을 입고 싶으면 어머님 돈으로 사시던가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제 남편 돈 마음대로 가져다 쓰실 거면 장가 보내지 말고 계속 데리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아들이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말 나온 김에 한번 삼자대면 해보죠 뭐. 당신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 뭐? 무슨 이야기? 어머님 8월에 집 계약 끝나면 목동에 있는 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 하시는데? 아, 그거 어제 듣긴 했어. 어차피 전세 주던 집이니까 그냥 살게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당신까지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동생 동현이 취업해서 장가 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살게 할 거라니까? 저번 달부터 얘기했잖아. 그렇긴 한데 처남 혼자서 그 넓은 아파트에 어떻게 혼자서 살아? 우리 엄마 말도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처남은 방 하나 얻어서 살게 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그 집 살라고 하자. 거 봐라. 내 아들은 그나마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구나. 사리분별이요? 누가 보면 어머님 집인 줄 알겠어요. 당신도 내가 경고했지? 계속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너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얘가 지서방한테 말하는 꼴 좀 봐라.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기는. 어머님은 일단 조용히 계시고요. 당신은 오늘부터 짐 싸서 어머님 댁으로 가. 내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엄마 집으로 가라니? 가만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네. 결혼하고 혼인신고해서 내 남편이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아직도 어머님 아들이었어. 내가 왜 남의 집 아들을 대신 키워줘? 그냥 너희 엄마 집에 가서 살아. 얘 좀 봐라. 본색을 드러내기는. 너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엄마, 좀 가만히 있어봐. 자기야, 농담이지? 내가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농담 따먹기나 하게 생겼어? 현관 앞에 당신 짐 빼놓을 테니까 이따 퇴근하면 가져가. 잠깐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이 착한 거랑 바보 같고 멍청한 거는 분명 다르다 생각해요. 많이 참고 기회를 줬는데 저 인간이랑 계속 살다간 우리 집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시댁 가져다 주려 할까봐 저는 못 살겠습니다. 집에서 남편 쫓아내고 이혼하자 했더니 뒤늦게 사태 파악한 시모가 집 이야기는 한 번 해본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예정대로 이혼할 거고 모든 것을 결혼 전으로 되돌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현영 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까 갔던 그 파스타집 진짜 괜찮던데요? 나는 회사를 몇 년 동안 그 근처에서 다니고 있었으면서 그런 가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가게 정말 괜찮죠? 옛날부터 친구랑 자주 다니던 곳이에요. 그러고 보니 현영 씨는 어떻게 동네마다 맛집을 하나씩 다 알고 계세요?
가자고 하는 곳마다 전부 너무 맛있는 집이에요. 저번에 김치찌개 맛집도 좋았고 중국집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고 이번에 파스타집도 정말 끝내주네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맨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쉬는 날 맛집 찾아다니는 걸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 많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동네마다 유명한 맛집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막상 현영 씨는 별로 못 드시던데.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입이 좀 짧은 편이에요. 라면 한 개를 다 못 먹는데 그래서 키가 크다가 말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왕 조금밖에 못 먹는 거 맛있는 걸로 먹자고 생각해서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 매일 얼마 못 드시고 남기시니까 제가 항상 현영 씨 목까지 다 먹은 게 미안해서 마음에 걸리네요. 저는 김밥씨 그런 면이 좋아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다 못 먹고 남긴 스테이크까지 김밥씨가 싹싹 다 가져다 드셨잖아요? 저는 원래 복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제가 입이 짧아서 잘 못 먹으니까 대리만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김밥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현영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완전 제 스타일이셨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현영 씨 같은 여자분이 이상형이에요. 진짜요?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 형제가 넷이나 있다 보니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눠받아야 했거든요. 밥상을 아무리 푸짐하게 차려도 사형제가 앞다투어 먹다 보니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현영 씨랑 있으면 그런 공허한 마음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는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만났네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 가을에 식을 올리고 겨우 이제 반년 정도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 잘 먹어서 좋았던 모습이 결혼하고 나니 이 사람의 음식에 대한 집착이 병적인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여보, 나 회의 중이라서 전화 오는 줄도 몰랐어.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방금 말했다시피 내가 회의 중이라서. 우리 회의할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든. 그래도 눈치껏 급한 전화라고 하면서 받지. 미안. 많이 급한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일하다 말고 전화까지 해? 어제 저녁에 당신이 만들어준 떡볶이 그거 남은 거 어디에 뒀어? 냉장고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온 거야? 아침에 나랑 같이 나가서 회사 출근한 거 아니었어? 아까 반차 쓰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지. 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병원이라도 들르지 그랬어?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쑥스러운데. 어제 당신이 해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일하는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 어차피 연차도 많이 남아서 써야 하는 상황인데 떡볶이 먹고 싶어서 반차 내고 집에 와버렸지. 뭐? 반차를 그런 식으로 쓰면 어떡해? 그냥 차라리 연차 모았다가 연휴에 붙여서 쉬면 되는데. 그럼 어쩌라고. 어제 먹다 남긴 떡볶이가 계속 생각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차라리 깔끔하게 반차 내고 와서 떡볶이 먹는 게 남는 일이야. 근데 왜 안 보이지? 냉장고에도 없으면 냉동실에 있나? 분명히 1인분 정도 남았을 텐데. 아, 그거? 요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상할까봐 버렸는데? 어차피 얼마 안 남아 있었어. 떡도 거의 다 집어먹었잖아. 뭐? 그걸 버리면 어떡하냐? 나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려고 집에 오는 길에 시장 들러서 튀김까지 사왔는데. 아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걸 아깝게 왜 버려? 냄비 밑바닥에 찌꺼기처럼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더럽게 뭐하러 남겨? 설거지하려고 그냥 다 버렸지. 아, 그걸 진짜로 다 버린 거야? 어떡하지? 하루 종일 그거 먹고 싶었는데.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지금 먹고 싶으면 그냥 떡볶이 배달시켜서 먹어. 내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줄게. 아니, 사 먹는 거랑 당신이 만들어준 거랑 맛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도 오늘 반차 내고 지금 와서 만들어주면 안 될까? 뭐? 지금 당장? 아직 2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반차 쓰고 오면 되잖아. 갑자기 아프다고 해. 나 지금 떡볶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진심이야, 당신? 나보고 반차 쓰고 당신 떡볶이 만들러 오라고? 아니야, 됐어.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거야. 튀김 아까우니까 떡볶이 하나 배달시켜 먹어야겠다. 당신이 해준 거 먹고 싶었는데. 아, 알겠어. 미안해. 내가 주말에 다시 해줄게.
처음에는 그저 음식에 조금 집착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원래 연애하던 시절부터 음식 남기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2인분 이상, 입에 맞으면 3인분까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잘 먹는 모습이 좋았고 저는 어차피 먹어봐야 얼마 못 먹기 때문에 잔뜩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었어요. 여보, 어제부터 나한테 화난 일 있어? 아침에도 한마디도 없고 출근 시간 늦어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여보,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좋아. 그게 무슨 헛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변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는 처음과 끝이 똑같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 변한 모습 볼 때마다 많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까지 해. 아니, 내가 뭘 얼마나 변했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할 정도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본데. 나 아직도 전혀 감을 못 잡겠어.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당신은 너무 많이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변했냐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확실히 말을 해줘야 알지. 아니, 어제 우리 닭도리탕 먹을 때 당신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왜? 닭도리탕 맛이 별로였어?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맛은 있었어. 근데 당신이 닭다리를 먹어버렸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닭다리 먹을 수도 있지. 그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일이야? 당신 원래 닭다리 안 먹었잖아. 지금까지 치킨 먹으면서도 닭다리 2개는 항상 나한테 먹으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퍽퍽살을 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해서 닭다리를 먹은 거야? 아니, 그건 당신이 닭다리 뜯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나도 하나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그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야? 지금 장난하는 건지 진지하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네? 장난? 나는 진심인데? 완전 심각하다고. 내가 만든 닭도리탕이고 내가 닭다리를 2개 다 먹어버린 것도 아니잖아. 나는 다리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누가 다리 하나 때문에 그래.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좋다니까. 근데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슬픈 거라고. 여보, 나 평소에 치킨 시켜 먹어도 기껏해야 2조각 정도 먹는 게 전부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먹잖아. 평소에 먹고 싶다는 것도 다 만들어주고 어제도 퇴근하는 길에 당신이 닭도리탕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 들러서 장 보고 겨우겨우 만들어줬는데 그런 아내가 닭다리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됐어, 그만해. 자꾸 이야기해봤자 싸움밖에 더 하겠어?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달라는 소리니까 일단 오늘은 그만하자. 다른 일에는 양보도 잘하고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식만 앞에 있으면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얼마 안 먹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먹는 걸로 부딪히는 일은 없게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아?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 괜찮아. 나 약 먹고 누워 있었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 요즘 감기약도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집에서 뭐 먹었어? 그냥 입맛이 없어서 누워 있어. 아, 맞다, 여보. 퇴근하는 길에 친정집에 들러서 뭐 좀 받아와줘. 엄마가 나 먹으라고 전복죽을 좀 끓였나 봐.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한솥 끓였다고 하니까 그거 좀 받아서 가져와줘. 알겠어. 내가 장모님 댁 들러서 챙겨갈게. 미안. 나 좀 전에 약 먹어서 너무 졸립다. 이따 집에 오면 나 좀 깨워줘. 전복죽 먹고 다시 자야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퇴근 시간이니까 장모님 댁 들렀다가 바로 갈게. 그렇게 약 기운에 취해 다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문 밖에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고 말았어요. 남편이 돌아왔나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간 순간 진짜 봐서는 안 될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에 전복죽을 하나 가득 끓여서 줬는데 남편이 젓가락으로 전복만 열심히 골라서 먹고 있더라고요. 아픈 아내가 누워있는데 진짜 이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꺼져.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앞으로 엄마 집에서 지낼 거고
이혼 서류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 전복죽 냄새를 맡으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 진짜 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니, 잠깐만 여보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고 이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해드리고 이혼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아들이 옛날부터 형제들 중에 식탐이 유독 심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답니다. 시부모님이 책임지고 병원에서 상담받고 치료하게 할 테니까 이혼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아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랑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을 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전화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세아가 다음 주에 추석인데 둘이 같이 내려올 거지? 기왕 오는 거 전날에 좀 일찍 내려와라. 같이 마트에서 장도 보고 천천히 준비하자. 아, 추석이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나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결혼할 때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신혼여행 다시 가려고요. 진작부터 결정해서 이미 항공권이랑 호텔이랑 예약 다 해놨는데 성문 씨가 어머님께 미리 말씀을 안 드렸었나 봐요. 어쩌죠? 너희들이 작년에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가긴 했지. 그런데 꼭 추석 때 해외여행을 가야겠니? 명절이 아니면 너희가 언제 한번 내려온다고. 2달 전에 어머님 생신 때 그때 찾아뵀었잖아요.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설날 때나 한번 내려갈게요. 어머님 선물 사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너희들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대신에 내년 설날에는 꼭 내려와야 된다. 물론이죠, 어머님. 설에는 오빠랑 같이 꼭 내려갈게요. 그래, 신혼여행은 한번 제대로 가긴 가야지. 이번엔 첫째네랑 우리끼리 보낼 테니까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는 길에 아버님, 어머님 선물 꼭 사올게요. 내 선물은 됐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가을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며느리가 둘로 늘어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첫인상은 참해 보였고 성격도 조용조용한 줄 알았던 둘째 며느리는 막상 가족으로 지내며 겪어보니 할 말 다 하는 당돌한 성격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했던 작년 설에는 연휴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며느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주변에서 많이 걸리던 시기이기도 했고 다른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라서 아들 부부 모두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었어요. 물론 진짜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1년 내내 잘 먹고 잘 놀다가 꼭 설 연휴 이틀 앞두고 그러는 건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추석 때는 연휴를 이용해서 못 갔던 신혼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꼭 참고 그 말을 다 믿었어요. 진짜로 한참 여행도 가기 힘들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겨우겨우 제주도 다녀온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날이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내려오는 첫 명절이라 생각했고 저도 이번에야말로 아들과 며느리와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야겠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성훈이가 이상하게 오늘 연락이 안 되네? 이번 설에는 언제 내려올 생각이니? 웬만하면 전날에 일찍 내려오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첫째네만 내려오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다.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국에서 사는 저희 언니가 이번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저희 온 식구 전부 이번 설을 이용해서 열흘 동안 미국 갔다 오기로 했어요. 아가,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작년 설에도 지난 추석 때도 전부 편의를 봐줬잖아. 그러면 이번 설에는 꼭 내려왔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희 언니 둘째 태어난 건 직접 가서 보고 축하해줘야죠. 제가 놀려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긴 다음에 가고 이번 설에는 내려오는 게 어때? 네 시아버지도 둘째 아들 내외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너희 결혼식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한번 내려오고 그 뒤로 1년 넘게 안 왔잖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명절에 시댁에서 제사 음식 만들고 차례 지내는 일이 요즘 세대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걸 강요하시는 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 평소에 못 보니까 이럴 때라도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게다가 요즘에는 죄다 사서 차리는데 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음식 준비고 뭐고 내가 혼자서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좀 내려오기나 해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번 설날에는 우리 언니랑 먼저 선약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다. 네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전하마. 나중에 성훈이한테는 나한테 따로 연락 좀 하라고 해라. 아, 어머님. 기왕 연락하신 김에 제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부탁? 갑자기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 요즘 다니는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사실 얼마 안 가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문 씨도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두 사람 퇴직금 모아서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월급 잘 주는 곳에 붙어 있지 그래. 저희 따지고 보면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얼마 해주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억 정도만 투자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게 없다고? 거기에 1억을 더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런 부탁은 못 들어준다. 성훈 씨한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집이 5억 정도 한다면서요? 그럼 은행에 대출 받기 쉬울 것 같은데 담보로 1억만 대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얼굴 보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카톡으로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는 거니? 시아버지가 이 이야기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해라. 아니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는 1억 빌려주셨다면서 저희한테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니? 막 나가자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 대부분도 아주버님 쪽으로 갈 것 같고 저희한테 남겨주실 것도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살아생전에 도움을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성훈이가 그러니?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지금 명절 때도 얼굴도 안 비추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솔직히 그게 사실이잖아요. 너 성훈이랑 오래 만났으니까 잘 알겠구나. 우리 둘째가 예전에 사고 많이 치고 집안에서 골치 썩혔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지금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걔가 옛날에 사고 친 건 알고 있다는 거네? 성훈이가 지금까지 일으킨 문제들 돈으로 합의 봐준 것만 해도 외제차 한 대 값이다. 한참 다단계 빠졌을 때는 너희 시아버지 신용카드까지 훔쳐서 집 나간 애야. 우리가 그런 애한테 집안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줬겠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 인생 똑바로 살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얘기해준 적도 없어. 게다가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 천세금 1억 5천 마련해준 것도 결코 적다고 생각 안 해. 그 정도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면서 재산 늘려갈 생각을 했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해준 것도 없어? 아니,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데요?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시시콜콜 이야기해줘야 하니? 너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첫째랑 너희들 결혼할 때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해줬다고 생각해? 1억? 그거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 빌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싹수부터 글러먹었다.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버님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도 그냥 평범한 아파트인데 괜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집이건 차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서 바꾸는 일이 없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많이 벌었어. 너희 시아버지는 집에서 마냥 놀기가 좀 그러니까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일하시는 거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국 언니네 집은 다음에 휴가 받아서 가기로 했어요. 이번 설 전날에 아침 일찍 내려갈게요. 됐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에 발끝이라도 들일 생각 하지 말 거라.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오해했어요. 성훈 씨랑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할게요. 저희가 철이 너무 없었어요. 말 나온 김에 성훈이도 마찬가지다. 걔도 이제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결혼해서 사는 꼬라지 본이 아니었나 보다. 사람 잘못 고른 죄가 있으니 너희들 이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책임지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전해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식들 앞에서 괜히 돈 있다고 자랑하면 자식들 미래 망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은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결혼한다고 하면 전세금 정도 해주었고, 작년에는 첫째가 하던 사업이 워낙 상황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실제로 1억을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예전부터 자기 사업 잘 꾸려가는 아이라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절반 이상 갚았고 사업도 다시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예전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이랑 싸우고 합의금 물어준 것만 수천이에요. 자식 교육 잘못 키운 건 부모 책임이라지만 똑같이 관심 주고 똑같이 해줬는데 첫째와 둘째가 어쩜 저렇게 딴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며느리마저 그렇게 살갑게 자라고 자주 찾아오는데 둘째는 어디서 저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데려온 건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한 이야기지만 절대 겁주려고 농담했던 건 아니에요. 둘째는 앞으로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얼굴 안 볼 생각이고 제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얻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